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이 귀함이 아니라 실행함이 귀하다. 이태백 선생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줄 명언인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은 실천,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작은 종잣돈을 갖다 모으는 것부터 실천을 하시고, 또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갖다 갖는 것부터 실천하시게 되면 저는 부자가 꼭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관련해가지고 정책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보금자리론에 해당되시거나 또 신생아 특례에 해당되시거나 디딤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라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빠시동님의 블로그, 그리고 니틀백님 블로그를 토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팍팍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책금융 이용하여 매수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나 많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그리고 또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들 알고는 있는데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상당히 좋은 조건의 금리로 해서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금융을 갖다 쓸 수 있는 금액대 아파트 비율을 살펴드리면 6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아요. 또 9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 이제 조금 이제 강하게 이야기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나 살아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단 돌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또 사실 분들은 또 사셨을 거고, 안 사실 분들은 안 사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차피 내 집을 갖다가 지금 만약에 마련을 못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더 비싼 가격에 또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저점에 사시는 분들을 못 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부분의 그 영역은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쯤에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4월 10일 총선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책금융을 쓸 수 있는 서울 지역 대단지가 이렇게 관악구부터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대단지,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이렇게 대단지가 있으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인서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가 9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월에서 3월 분양 예정인 수도권 주요 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이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데는 경희궁 유보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도 상당히 또 관심이 조금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삼송에 있는 힐스테이트 자이 삼송이 지금 107세대가 지금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원동 옆쪽에 보시게 되면 7단지하고 이제 8단지 사이에 이런 그 타운하우스가 이제 분양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3월 달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련돼서 분양하게 되면 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마전동의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피스타도 또 3월에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검단 신도시는 감사 스마일이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빠숑님이 이제 제 감사 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데 제가 빠숑님의 아침 방송을 정말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데 저는 더더욱 놀라운 게 제가 아침마다 이제 주 6일 방송을 한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빠숑님은 거의 생방 라이브 방송으로 1시간 이상을 갖다 이렇게 매일 그것도 주 5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6일째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멤버십 대상으로 해서 시향 분석을 또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정말 그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10분의 1만 배우더라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 빠숑님과 이제 또 인연이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국을 한 번에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하고 스마트 튜브, TV, 유튜브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침 8시에 라이브 방송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빠숑의 세상 답사라는 이 블로그 글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블로그와 유튜브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입주 물량 체크인데요. 전국 시도별 입주 물량 추이를 쭉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모든 지역이 다 그러니까 2024년 대비 이제 다 마이너스 기록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서울만 이제 2025년에 지금 보니까 플러스로 2만 세대가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서울은 지금 2024년도에 1만 세대밖에 지금 입주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이제 또 통계의 오류다라는 또 빠숑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팩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입주 물량 즉 다시 말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한 9만 세대가 부족을 하고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뭐 전라북도라든지 제주도만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지역이 지금 다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빠숑님께서 말씀을 항상 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 그 다음에 수요가 몰리는 지역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곳을 주목하자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최근 5년 새 주민등록 인구가 3만 명 이상 증가한 경기도 지역을 갖다 쭉 보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이 주목하고 있는 고양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는 10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 5년 공급 물량을 보니까 1만 세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고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만 보시더라도 김포라든지 남양주, 뭐 시흥, 용인, 파주, 평택, 하남, 화성에 비했을 때 상당히 인구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7.9%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가 조금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적은데 이게 1.4%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고양시가 이제 2024년에 빠숑님께서도 이제 고양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도 지금 고양시 특히 덕양구는 지금이라도 주목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1.0% 앞으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2026년도까지는 장항지구를 제외하고 풍동 데이앤뷰 지주택을 제외하면 거의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이 이야기한 걸 믿지 못하시겠으면 각자가 고양시에 지금 분양하는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양하는 그런 예정 단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고양시를 주목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양주라든지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단연 이곳이다. 천안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빠숑님께서 또 원픽을 해주셨고요.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곳을 갖다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시게 되면 강남구 테헤란로에 밀집된 AI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성남시, 강남구 상위 5개 지역을 갖다가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입니다. 감사서마일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강남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역삼역이라든지 강남역에 이제 내려서 이제 정말 진풍경을 보게 되는데 그 계단으로 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한 5열, 6열 정도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퇴근 시간대, 그다음에 출근 시간대 이렇게 지하철을 타기 위한 그런 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 강남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하철 승강장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그래서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순환 쪽으로 해서 2호선을 갖다가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서울 주변에 있는 그런 내 능력과 내 자금대에 맞춰 가지고 그런 지역을 갖다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일자리 지역에 좋은 주거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자리와 좋은 주거를 연계하는 교통망의 확장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쭉 되어 있는데 아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전체 구간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GTX-A가 다음 달 3월 29일 날 개통식을 갖게 되고 30날 아마 이제 개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GTX-A는 유일하게 지금 착공을 했고 이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나머지 GTX-B라든지 GTX-C, D, E, F 여러 노선들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일단 개통을 눈앞에 둔 GTX-A를 관심을 갖고, 또 GTX-B가 이제 다음 달에 착공을 하고 GTX-C는 또 착공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GTX 노선에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또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망, 그리고 이제 수요가 몰리는 이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의 결과표인데, 그게 이제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가 압도적인 탑4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수요가 가장 몰려 있는 곳,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이 이제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고, 용산이라든지 송파에 내가 진입을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 이제 큰 대안이 될 미래 주거지인 3기 신도시인데, 감사스마일도 3기 신도시 착릉에 대해서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이 이제 올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착공은 착공일 뿐 완성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이라든지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가시권에 보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본청약을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투자 수요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항상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빠쇼님께서 추천해 주신 리틀백님의 이 블로그, 시향 블로그를 갖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실전에서 이제 이런 실전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전 투자자 중에서도 완전 짱입니다. 그래서 리틀백님의 이 블로그 글도 제가 설명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튜브를 통해 가지고 와주신 이웃님들 구정 이후에 부동산 분위기를 갖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그저 지금 당장 조금 싸게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가격이 숫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시장이
상승 방향인지 하락 분위기를 탄 건지 또 지루한 정체기에 돌입한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숫자만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숫자의 단순한 나열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예측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자주 길을 헤매고 있다.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는데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자주 길을 잃어버릴 듯 해서 더 몰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숫자에서 의미를 잊고 의미에서 흐름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의미의 흐름들을 갖다 함께 나누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구정 이후에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었는지 네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로 저가 수단 매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는 최근 증가한 성수기의 실수요가 이제 고덕이라든지 미사, 다산, 영통 지역에서 매우 활기가 느껴지고 있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그라시움 앞줄에 16억대 거래가 몇 건 있었고,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8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래일의 전문 소장님 말씀으로는 딱 작년 이맘때 거래 터지기 직전 같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또 매도자들도 계좌를 요청하거나 집보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특수가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직 노트법으로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매물이 많이 보류되고 있고, 그렇게 안 팔리던 매물도 이런 호재로 인해서 매도가 된다. 그래서 분당 시범이라든지 정자일로, 미금일로, 또 시흥시에 있는 저층 아파트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 또 제주도에 있는 노후주택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저는 이 네 번째를 갖다가 좀 주목을 하는데, 가격이 수요를 이끄는 지역, 이제 거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낮거나 시세 대비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지역을 갖다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수요가 또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수요를 이끄는 지역, 저는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특히 이제 덕양구에 있는 화정과 행신을 또 주목을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나는 노후 도시특별법을 갖다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10년 이내라든지 중신축의 그런 단지,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의 그런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내 집 마련으로 대안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 특례보금자리 때만큼은 거래량이 느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전세를 메꾸기에는 투자금이 크고 작년보다는 1억씩 가격이 오른 것들이 꽤 많으니까 돈을 들고 대기를 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라고 지금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가 순환 매수 때, 성수기 실수요 때, 노트법 특수 때, 낙폭 과대 지역에서 매수세 증가, 이런 수요가 조합되어서 구정 이후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 스마일이 1,000원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대출도 받기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전국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파숑의 세상 답사기에 아침 8시에 생방을 꾸준하게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길게면 1년 이상을 갖다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숑님의 방송의 구독자가 왜 20만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부익남 채널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김작가 TV보다 훨씬 더 나은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100만, 1000만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빠숑님께서 이제 부의 속성, 부자와 돈에 대한 상식을 뒤집고 행복을 갖다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런 또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은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식 주 중에서는 이 주거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인사이트를 키워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이제 행복하게 보금자리에서 노후까지 정말 살 수 있을 거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정말 쉽게 얻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분양권 투자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3년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한번 사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으로 한 몇 억을 갖다가 버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돈을 갖다가 또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을 갖다가 꾸준하게 나간다고 하면 거기가 종잣돈이 모이고 그 종잣돈이 다음에 이 종잣돈이 이제 투자의 그런 마중물이 또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급하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감사스마일이 여러 가지 이런 지표를 갖다 보면서 이야기를 또 드리진 않지만 빠쇼님께서는 또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시도별 앞으로 또 이런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가 또 증가하는 지역 또 교통이 또 편리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정말 빠숑의 수투TV 여러 가지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과 함께 그리고 빠숑님과 함께 그런 인사이트를 넓고 깊게 키우셔서 단 한 번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얻으시기를 감히 기원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 내일 29일 목요일 날 시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라페스타에 오신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은 메가시티 서울이 꼭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양시의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29일 날 고양 시민들이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고양시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데 있어서 고양 시민의 힘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고양시가 아마 GTX-A가 개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메가시티 서울로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정말 지금보다 고양시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완전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최근 5년 새 주민등록 인구 3만 명 이상 증가한 경기 지역에서 인구 대비 아파트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고양시라는 이 핵심 포인트를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분 이내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다소 길어졌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작더라도 내가 실천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시고 2월에 이제 28일 기쁘게 오늘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리틀백님의 이런 시황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꼭 챙겨서 보시고 이분의 그런 인사이트를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꼭 보실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